환자분들 보면서 항상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암이 걸려서 힘들고 치료 과정이 힘들더라도 본인이 즐겨왔던 음식으로 인한 기쁨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하고요. 이제 건강을 우리가 위하는 마음과 맛의 즐거움을 찾는 것 간의 균형을 잘 조절해서 이제 이런 기쁨을 유지하면서 음식에 대한 기쁨을 잘 유지하고 하면서 치료를 잘 받기를 저희가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임주환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암 환자분들의 치료 중에 가장 주요 관심사로 많이 문의하시는 영양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저희가 환자분들이 영양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크게 이제 여러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건강한 사람들 위주가 아니고 항암 치료 또는 수술, 방사선 치료 등의 이제 암 치료를 받는 분들에서 영양 보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이런 암 치료,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직후에 몸이 많이 소모되고 신체적으로 많이 허약해지게 됩니다. 제가 주로 전공을 하고 있는 항암제 치료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항암제를 치료받으면 정상세포들도 일부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정상세포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일정 용량의 적절한 영양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암 환자에서 치료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필수 영양소,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이 세 가지 모두 다 세포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모두 필요합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단백질은 우리 몸의 이제 근력 유지와 체중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영양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암 치료 시작하거나 치료 도중에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면 단백질을 좀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 부족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들을 잘 보충을 하셔야 되고 이런 영양은 암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몇몇 조사에 따르면 이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이제 치료받는 암 환자분들 중에 영양 부족인 상태가 한 절반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 상태 불균형이 되면 암 치료 과정에 앞서 말씀드렸던 항암제나 수술 같은 것을 받았을 때 몸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는데 그 소모된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제가 보통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주기별이라고 해서 어떤 일정 간격으로 3주 또는 4주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2주마다 어떤 치료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회복 기간이 상대적으로 지연이 되면서 치료 기간도 길어지게 되고 저희가 원하는 치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 회복이 더뎌져서 원하는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습니다. 암 치료 도중 또는 암을 이제 평가하고 진단하는 도중에 여러 검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 및 여러 기간 동안에는 금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이후 받고 나서 회복 기간 동안에는 식사량이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암 자체에서 식욕 부진을 일으킬 수 있거나 몸을 소모할 수 있는 여러 인자들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인자들이 환자분들이 이제 체중 감소가 생기고 그로 인한 기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비만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좀 강박적으로 체중을 빨리 빼야 치료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식사량을 좀 급격히 줄이면서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간혹 처음 진단된 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별로 동반된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체력적으로 좀 건강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 의욕이 너무 앞서서 운동을 막 과하게 하면서 일시적으로 체중이 빠져서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 기간 도중에 체중 감소는 실제 좀 비만한 환자분이라고 하더라도 암 치료 자체에 어떤 도움이 되지는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충분한 골고루의 영양 섭취가 반드시 우선적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전 세계적인 권고안들을 보면 어떤 특정 음식이나 특정 식사 방법 자체가 암을 예방하거나 암 생존을 올린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식이섬유 자체가 어떤 특정한 암에 대한 항암 효과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식이섬유의 일정한 섭취, 어느 정도의 충분한 양의 섭취는 여러 건강 상태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변비라든지 설사라든지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일반 식사를 하실 때 조금 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을 더 찾아 드시는 것은 환자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여지가 큽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이 이제 식이섬유가 좀 많은지를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여러 야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과일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곡물에서도 현미라든지 통밀, 귀리, 보리 이런 곡물들은 이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므로 또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환자분들 보면서 항상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암이 걸려서 힘들고 치료 과정이 힘들더라도 본인이 즐겨왔던 음식으로 인한 기쁨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하고요. 건강을 우리가 위하는 마음과 맛의 즐거움을 찾는 것 간의 균형을 잘 조절해서 이제 이런 기쁨을 유지하면서 음식에 대한 기쁨을 잘 유지하고 하면서 치료를 잘 받기를 저희가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암 치료 중에 꼭 피해야 되거나 제한해야 되는 음식은 사실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 예를 들면 이제 백혈병이라든지 무균실에 들어갈 정도의 골수 저하가 일시적으로 있을 때는 아주 날 음식 같은 것들은 일부 피하시는 것들을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긴 치료 과정 중에서 특별히 피하거나 제한해야 되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담당 의사 선생님들과 잘 상의해서 관리를 잘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무알콜 맥주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제 무알콜 맥주라고 해도 성분을 보시면 아주 소량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무알콜 맥주를 드시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알코올이 없는 무알콜 음료를 먼저 잘 찾아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맥주를 드시고 싶다면 일부분은 조정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알코올 제제는 분명히 암의 발병이 될 수 있는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카페인과 암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카페인이 암을 더 발생을 시키거나 암의 진행을 촉진시키거나 아니면 암을 억제시키거나 하는 근거들은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음료에 대해서 암과 카페인이 영향이 직접적인 건 없기 때문에 드셔도 안 될 상황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카페인 음료나 커피 같은 것들을 너무 자주 드시게 된 분들 보면 일상생활의 수면 시간이나 어떤 깨어있는 시간에 이런 비율들이 좀 깨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하려면 규칙적인 생활을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한데, 환자분께서 너무 피곤할 때 카페인 음료 드시는 거는 나쁘진 않겠지만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고 수면에 불편함을 일으킬 정도의 카페인 음료는 드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암 치료 과정이 되게 힘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길게 느껴지시고 지겨울 수 있는데, 이런 항암 치료 과정에서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음식이라는 것은 되게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이라는 기쁨을 잘 잃지 마시고 환자분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치료 과정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음식이나 특히 영양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료진과 부담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잘 같이 논의를 잘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